원 보죠. 보시면 어제 챕터 세 번째까지 했으니까 네 번째 챕터부터 볼 텐데, 네 번째 챕터에 나오는 내용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래요. 조금 용어가 생소한데, 정점이라는 건 가만히 있는 점이에요. 좀 뭐 나오려나 모르겠지만 반대되는 표현으로는 동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움직이는 점이다 그 얘기고요. 어쨌든 얘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가만히 있는 어떤 점이 있고 그 점을 지나가는 거다 그 얘기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예를 들어 이따위로 생겼으면, 이거 하나 따서 볼까요?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다고 보면 저 직선의 방정식이 맞죠? x랑 y 1차니까 x끼리 모아보면 m 더하기 1 x 이렇게 생겼고요. y끼리 모아보면 마이너스 m 더하기 2 y고요. 그 다음 상수항끼리 모아보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x 앞에 계수, y 앞에 계수, 상수항에 m이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m 값에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질 거고 y절편도 달라져요. 그렇겠죠? 뭐 기울기는 뭐 넘겨서 이렇게 나누기 하시면 되는데 굳이 안 구해봐도 어쨌든 m이 달라지면 앞에 숫자들이 막 달라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m이 달라지면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여러 개의 숫자 m을 막 집어넣어서 직선을 여러 개 그어보면 희한하게도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m에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 상관없이 지나가는 한 점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해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m에다가 여러분 원하는 숫자들을 막 집어넣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점을 가지고 책에서 정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m 값에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지지만 요 점만큼은 꼭 지나가더라 라는 거고, 이 점을 찾는 방법이 뭐냐면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란 뜻이니까 m으로 묶어서 x-y-1 m 없는 애들끼리만 따로 모아서 x 더하기 2y 빼기 4 그리고 m 값에 관계없이 얘는 0, 얘는 0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m에 무슨 숫자를 집어넣든 이 방정식은 성립하겠죠. 근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얘도 얘 나름대로 직선이고 얘도 얘 나름대로 직선이더라 라는 거야. 이 직선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 두 직선의 교점. 두 직선의 교점을 얘는 항상 지나가더라 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순서 첫 번째 순서는 이거야. 얘를 쳐다보고 얘를 만드는 거예요. m의 값에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지는 직선인데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 그 점이 누구냐면 얘와 얘의 교점이더라 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 논리를 거꾸로도 가져갈 수 있거든요. x-y-1은 0이라는 직선이 있고 x 더하기 2y-4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 그림 그리자면 그릴 수 있을 텐데 나는 뭘 하고 싶으냐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을 찾아보자는 거야. 제3의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 어떻게 찾을 거냐면 여기에다가 m 붙여서 둘이 더해가지고 는 0 이렇게 직선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해놓고 나서 보면 이거가 또 어떻게 보거든요?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누구다? 얘와 얘의 교점. m에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질 텐데 어쨌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녀석일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 논리를 순서를 이렇게 가져가느냐 이렇게 가져가느냐의 차이인 거야.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은 애초에 m이 들어가 있는 어떤 식이라고 치면 얘는 m으로 묶어서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꾸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만들려면 한 군데다 m 달아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도 원래 조금 더 정확히는 얘한테 m을 주느냐 얘한테 m을 주느냐는 여러분 마음이거든요. 이걸
얘한테다가 m을 줘도 돼요. 즉 x-y-1 더하기 m x 더하기 2y-4는 0 이렇게 하셔도 어쨌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요거랑 요거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약간 평소에 문제 풀 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는 건 그림으로 보자면 그냥 막 그려서 직선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또 직선 하나는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막 이런 거 또는 이런 거 만들 때는 이거로 만들든 이거로 만들든 상관없어요. 적당한 m을 찾아가지고 대입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엔 얘도 있죠. 자기 자신도 있다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엔 자기 자신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m에다 0을 빡 집어넣으면 이거랑 똑같은 녀석이 나오겠죠. 그 자기 자신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얘 또는 얘. 이거 또는 이거. 그죠? 밑에 있는 식도 보시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이라고 해서 얘한테 m을 줘가지고 만든 녀석이거든요. 만약에 m이 0이면 이거랑 똑같은 직선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얘랑 똑같은 직선은 이걸로 못 만들어요. 이걸로만 만들 수 있어요. 아, 별론가? 다시. 머리를 자꾸 만지고 있으니까 어렵죠. 아, 보고 있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건 다시 이렇게 생긴 직선이랑 이렇게 생긴 직선의 교점이니까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인데 일치하지 않는 하얀색 직선 말고 다른 녀석을 만들 거면 누구한테 m을 주든 사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주셔도 되는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는 흰색 직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잖아. 얘나 얘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얘는 위에 있는 녀석은 이렇게 생긴 직선을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얘는 이렇게 생긴 직선을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이 점을 지나는 점 중에는 노란색처럼 허공에 떠있는 이런 점도 있지만 흰색이랑 일치하는 이런 직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라는 건 막 엄청 막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이런 여러 개들 중에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을 나타낼 수 없어요. 이렇게 생긴 녀석은 나타낼 수 있지. m에 0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긴 녀석은 나타낼 수 없다고. 얘를 죽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얘는 m에 0 넣으면 이걸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나타낼 방법은 없어요. 얘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요 둘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생긴 녀석이냐면 사실은 이렇게 직선이 두 개 있으면 얘는 얘 나름대로 m을 붙이고요. p라고 할까요? p. 얘는 얘 나름대로 q를 붙여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여기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어요. PQ에 적당한 숫자 집어넣으면 뭐 P에 0 넣으면 이해되는 거고요. Q에 0 넣으면 이해되는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숫자들을 적당히 집어넣으면 돌아가면서 전부 다 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얘랑 똑같은 거나 딱 얘랑 똑같은 건 사실은 우리의 관심사랑은 조금 멀기 때문에 그래서 0은 아니라고 치고 미지수 두 개 있는 거 귀찮잖아요. 그래서 P로 나누는 겁니다. P로 나누기를 해버리면 x-y-1 더하기 P분의 Q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걸 굳이 P분의 Q라고 쓸 필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냥. 하나로만 쓰는 거라고요. 원래는 하나씩 다 주는 건데 얘가 딱 0 되거나 얘가 딱 0 되는 경우는 관심이 없다고 별로. 그냥 P로 나눈 거예요. 어차피 0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보면 굳이 미지수가 두 개 있을 필요 있냐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냥 하나로 나타내기 위해서 P로 나눈 다음에 이걸 M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문제에 나와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조심해야 될 건 그래서 얘는 진짜로 두 직선의 교점 찾아보면 어디냐? 2,1이에요? 그죠? 2,1이거든요?
두 직선의 교점이 2,1인데 얘는 정말로 2,1을 지나가는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어요. 심지어 얘도 나타낼 수 있잖아. 이거 누구겠어? x는 2거든요. y 죽이면 돼. 적당한 PQ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직선까지도 나타낼 수 있는데 얘는 뭐가 안 된다고? 얘를 죽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직선만큼은 나타낼 수 없다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됐죠? 이거 여기 연습 문제 있었나? 무슨 약간 무슨 어려운 문제 막 이런 거에 보면 나와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아 얘는 2,1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 있어. 그럼 꽝이라고. 그래서 지금 고역에 나온 거고요. 문제도 몇 개 없어요. 2개인가밖에 없죠. 2개인가밖에 없어요. 문제 하나 풀어보러 가보면 7번입니다. 1번 보시면 뭐 하라는 건지 이해되죠? m 값에 관계없이 어쩌고 저쩌고야. 뭐 하라는 거야? m에 관한 항등식 만드세요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m 붙은 거, m 안 붙은 거 따로따로 모아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식만 다시 정리하시면 m이 붙어 있는 녀석이 2x 더하기 3y 더하기 1이고요. m이 안 붙어 있는 녀석이 4x 더하기 5y 더하기 3이에요. 그래서 m 값에 관계없이니까 이렇게 m이 붙은 거랑 안 붙은 거로 나누어서 본 거고, 붙어 있는 녀석도 빵이고 붙어 있지 않은 녀석도 빵이다. 이거 가지고 x랑 y를 찾아내시면 되죠. 결국 두 직선의 교점 찾으세요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되죠? 뭐 산수하는 거니까 그 뒤로는 해보시면 되고요.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두 번째 오는 것도 보시면 이번엔 논리를 거꾸로 가져가는 거라고. 에이, 눈 뜨고. 두 직선 나왔고요. 두 직선의 교점이랑 얘를 지나는데 이거를 자칫 이렇게 푸는 경우도 있어요. 두 직선의 교점 찾는 게 어렵지 않잖아. 두 직선의 교점 찾으면 얼마냐? 마이너스 1하고 1, 아닌데 마이너스 1이랑 1이죠. 얘와 얘의 교점의 좌표를 찾으면 마이너스 1,1이거든요. 그럼 아니야? 맞죠? 맞죠? 마이너스 1,1이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읽어보면 교점이랑 얘를 지나가는 직선 찾으래. 뭔 소리야? 얘랑 얘를 지나가는 직선 찾으래. 점 두 개 나온 거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으래. 기울기 얼마? 기울기요? 두 점 나왔으니까 길부터 찾아야죠. 마이너스 1. 지나가는 점은 요거라고 합시다. 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생겼네. 그죠? 그래서 얘라고 식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풀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풀라고 나온 거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찾으세요예요. 근데 위에 게 어떻게 나와요? 위에 게 뭐죠? 조식. 이거요? 아니요. 이거요? 요 점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며. 아, 네. 에헤잉. 됐죠? 네. 네. 뭐 하다 말았죠? 얘를 실제로 교점을 찾아가지고 교점이랑 요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셔도 돼요. 요 문제는. 근데 출제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교점이랑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을 찾아보라는 거야. 그건 뭘로 찾는다고 했냐면 m 이용해서 찾는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써보면 이런 얘기지. 2x 더하기 y 더하기 1 하고 x 마이너스 y 더하기 2예요. 여기에 뭐 아무데나 이렇게 해서 직선을 만들란 얘기예요. 그런데 얘가 어딜 지나간다고? 마이너스 2,2를 지나간다고. 대입을 해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2랑 2, 마이너스 2랑 2를 대입하시면 되죠. 그러면 m에다가 마4, 마1, 마2, 마2, 2, 마2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m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고요. m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저 식은 누가 된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 더하기
x 빼기 y 더하기 2는 0이에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는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x다 라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대박.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얘가 훨씬 간단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직선만 따지면 얘가 간단한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거랑 완전 똑같은 게 원에 가면 또 나와요. 원의 방정식에 가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 그러면서 나오거든요. 그건 이걸로 못 풀어요. 아니 못 푼다기보다 이걸로 풀기 너무 고생스러워요. 이걸로 푸는 거예요. 원에 가서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논리가 또 나온다고 그때는 이렇게 푸는 것이 현명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직선에서도 웬만하면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 문제 풀다 보면 교점 찾아가지고 이렇게 풀게 돼요. 근데 뭐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원에 가서는 교점을 찾는 것이 너무 골치 아프고 경우에 따라서는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M 이쪽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m이 만약에 여기 붙어 있으면 m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오겠죠. 좀 다른 걸로 나올 거예요. 숫자가 달라지겠죠. 어디 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 데나 주셔도 돼요. m을 여기다 한번 두고 풀어볼까요, 그럼? 2x 더하기 y 더하기 1. 똑같이 m 쓰기 좀 그러니까 얘는 k라고 합시다. x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이야. 그런데 얘가 어딜 지나간다고? 마이너스 2,2를 지나간다고요.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랑 2예요. 마 4니까 마 1. 마이너스 2,2였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2x 더하기 y 더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 y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래서 상수항은 똑같이 없어지고요.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3y예요. 는 0이고. 그래서 얘랑 어차피 또 똑같아져요. 2분의 3 날라가면. 그죠? 그러니까 어디다 m을 주든 상관없어요. 마음에 드는 데다 주시면 되고요. 뭐 굳이 뭐가 더 편할까 이런 요령도 필요 없어요. 아무데나 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m, k 이런 거 가지고 찾는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다음 요 녀석은 그림을 좀 그리셔야 하거든요. 얘도 뒤에 나오는 식을 보니까 m이 섞여 있는 녀석이다. 그죠? m 값에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지고 y좌표도 달라져요. 그런데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겠죠. 어디겠어요?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m 값에 관계없이면 어쩌라고? m으로 묶으라고? m으로 묶으면 뭐야 왜 이렇게 약간 자려고 작정하는 거야? 뭐 다 일어서서 수업 들을 거야? 책상 밀어 뒤로? 그쵸? 아니 얘는 딱 박혀있는 직선이고요. 이거는 m에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지고 y좌표도 달라져.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어디다? 2, 6이 왜 나와 갑자기? 얘는 얘 나름대로 얘 보는 거야. m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m으로 묶어야죠. m으로 묶으면 x-2 남는 건 누구야? 4-y는 0 이거잖아요. 빵 x는 2 y는 4 2,4 근데 둘이 만나는데 쟤는 아니구나. 아니 얘는 박혀있는 녀석이고 이건 m에 따라 달라질 텐데 얘만 쳐다보면 2,4를 무조건 지나간다고. m에 상관없이. m에다 숫자 뭐 1 집어넣어서 직선 하나 그려보고 2 넣어서 그려보고 3 넣어서 그려보고 4 넣어서 그려보고 뭐 0 넣어서 그려보고 막 여러 개의 직선을 그려보면 막 그것일 텐데 걔네들이 한 점을 딱 지나간다는 거야. 그게 누구냐면 2,4라고. 그려보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2,4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럼 그걸 가지고 그림의 좌표 평면에다가 도시를 해보면 x축 2,4라고? y축 이렇게 있고요. 얘 지금 보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2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을
주황색으로 그려보면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2고 y절편이 2인데 x절편 찾아보면 또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그런데 그림을 조금만 크게 그릴게요. 보기 편하게. 여기랑 여기라고. 2배로 늘려가지고 스케일을.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 1이라고 보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생긴 직선이 만들어지고요. 얘가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얘는 뭐라고? m 값에 따라 달라지지만 2,4를 지나간다고요. 2,1, 2, 3, 4를 지나간다고요.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뭐 만약에 m이 0이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m이 1이면 이렇게 생겼겠지. m이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런데 원하는 거 뭐냐면 1, 4 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대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1, 4 분면에서 만나고 있는 중이지. 그죠? 그럼 요 상태에서 얘가 조금 움직일 여지는 있죠. 어느 정도 있는 거냐면 여기랑 여기 사이. 그러니까 요렇게 만나는 순간 요거하고 웃다 요렇게 만나는 거 요 사이에 들어 있으면 1, 4분면에서 만나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2,4라는 점을 지나가는 건 알았고 얘랑 얘는 뭐 찾으란 이야기냐면 그래서 결국 기울기 찾으세요라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노란색 직선이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느냐는 요 기울기와 요 기울기 사이에 들어있어. 이런 소리거든요. 그죠? 그럼 요거 기울기는 얼마냐? 여기 1,0이고 2,4예요. 기울기 얼마야? 2. 2,0 1분의 4요? 이거 1,0이고요. 이거 2,4니까 4지 4. x좌표 1 늘었고 y좌표 4 늘었고 얘는요? 1. 0,2, 2,4. 그림 되게 잘 그린 거야. 1처럼 보이지 않아? 45도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딱 그래서 기울기가 1하고 4 사이에 들어있더라. 이런 소리가 되고요. 그래서 m의 범위는 m이 하필이면 요 녀석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 m의 범위는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더라예요. 등호는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돼요. 들어가면 딱 요 상태죠. 안 돼요. 교점이 어디 있다? y축 위에 있다. y축 위는 1, 4분면이 아닙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얘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자면 아니에요. 하나만 더 헷갈리게 하자면 1, 4분면에서 만나지 않게 하려면 반대로 생각하시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돼요. 이 문제가 1, 4분면에서 만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이쪽이고 이거보다 이쪽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이렇게 봐봐. 이렇게 그리잖아요. 왜? 뭐. 그러면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요 사이에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요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다였고 네. 1, 4분면에서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거. 이 직선이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안 만나요, 그럼? 안 만나지 그럼. 요 사이에 있어야 겨우 만난다며.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 버리면 안 만나잖아요. 이렇게. 네네. 그죠? 네. 됐어? 네. 그럼 이때 기울기 얼마라고요? 1이요. 1이요. 이때 기울기 얼마라고요? 4요. 4요. 근데 얘는 1과 4 사이가 아니에요. 1보다 작거나 4보다 큰 거예요. 네.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경계가 되는 게 이거 두 개거든? 그럼 내가 원하는 직선은 1과 4 사이에 있는 건지 1과 4 밖에 있는 건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무조건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사이가 아니라 무조건 사이가 아니라 사이인지 바깥쪽인지 고민을 해보고 정해야 된다는 거야. 별로야? 문제 그럼 경계가 아닌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거 사이에서 되면 안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 말을 모르겠어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 다음 말은 1이랑 4가 경계니까 그 둘의 사이에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 파란색은 1과 4 사이가 아니에요. 네.
1보다 작거나 4보다 큰 거라고. 얘는 1과 4 사이고 얘는 1보다 작거나 4보다 큰 거야. 네. 그럼 내가 원하는 게 그 둘 중에 무엇인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무조건 1이랑 4인 거 찾았으니까 아 요거 기울기 4고 요거 기울기 1이니까 둘 사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선생님 그림 그려보면 편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만나지 않을 때 범위를 구해라고 적었어야 되는 거고 만날 때 구해라고 적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기울기가 1이라고 치고요. 이렇게 생긴 기울기가 2라고 쳤을 때 이거 너무 똑같잖아. 이렇게 생긴 녀석이 1이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네. 내가 원하는 게 여기야. 그럼 기울기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니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니? 작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야 바깥쪽이야? 바깥쪽. 바깥쪽.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있다는 건 이런 직선을 얘기하는 거라고. 네.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야 바깥쪽이야. 아 사이. 얘 기울기 얼마인데? 몇 살이죠? 여. 이거 기울기 얼마야? 내가 지금 그린 거. 영. 빵이요. 빵은 아 짜증나. 마이너스랑 1 사이에 들었잖아요. 그냥 요 영역에 속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거야. 저 미래도구로 그걸. 그럼 얘는요. 거기는 밖에. 밖이에요.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m이 1보다 큰 거야. 왜냐면 마이너스 봐봐. 기울기가 지금 좀 그러네. 왜 수학한테 화내고 그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분명 제가 사이에 있는데. 근데 직선이 이렇게 세로면요? 야 이거는 기울기 얼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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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했잖아. 수업했잖아 어제. 이건 0이고 이건 없다죠. 봐봐. 여기 원점, 원점? 자, 봐봐요. 아, 내 정지 온다. 얘가 기울기 0이야. 이렇게 돌리면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져요. 작아지는 거야. 왜요? 마이너스잖아. 아 그러네. 여기서 이렇게 가면 기울기가 커지는 거예요. 네. 그죠? 계속해서 커질 거야. 계속해서 커질 거야. 이러다가 이렇게 되면 없어지는 거야. 0. 아니 없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정말 커서 없는 거야. 너무 커서 없는 거라고. 그 이제 이렇게 가면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가면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억, 마이너스 10조. 정말 작아서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똑같은 어차피. 그러니까 그걸 무한대 무한소 그러거든요. 요렇게 가면 무한대가 되는 거고 요렇게 가면 무한소가 되는 거야. 요 순간에 만나는 거예요. 무한대와 무한소가. 영어 같다. 그러니까 점점 작아지다가 너무 작아져. 완전 작아. 없어. 그다음에 딱 작아지면 완전 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얘는 기울기 0이야. 마이너스랑 1 사이예요. 얘는 기울기가 없어요. 무한대일 수도 있고 무한소일 수도 있다고. 아, 그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계속 작아지든가 1보다 계속 커지는 거라고요. 이해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 그어가지고 포함되는 영역을 골라내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아까 지웠는데 좀 전에 우리 풀었던 거 보면 기울기가 하나는 1이었고 하나는 4였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본 영역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는 기울기 0을 포함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아, 기울기 0을. 기울기 0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지? 네, 근데 그러니까 경계가 뭐였냐면 얘는 m이 4였고 얘는 m이 1이었어요. 그러면 이거 둘 사이인 거야? 바깥쪽인 거야? 바깥쪽에 있어야 0을 포함하죠. 1과 4사는 0이 없잖아요. 그러네. 그냥 그죠? 영 하나 더 넣고 생각하면 되는 그죠? 0을 그어놓고 0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필요한 녀석은 요거 두 개입니다. 쉽진 않아요. 이거는 반대로 해요 이거랑. 반대가 아니라 얘는 이거랑 뭐가 다르냐면 얘는 경계가 되는 게 둘이 부호가 달라요. 하나가 1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0을 딱 그어놓으면 티가 나거든요. 근데 얘는 둘 다 양수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저기 근데 사이예요? 뭐라고요? 요 사이에 들어있는 걸 찾을 땐 1과 4 사이인지 바깥쪽인지가 문제인데 0을 포함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 사이에 기울기 0인 직선을 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과 4 사이인지 바깥쪽인지 중에 0을 포함하지 않으려면 이 사이에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얘에 해당하는 영역은 1과 4 사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유체 파란색 부분에는 0이 포함 안 돼요? 얘는 0이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선 그을 수 있잖아. 그러네? 응. 그러니까 바깥쪽이라고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1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와. 오케이? 네. 되죠? 저기 집에서 듣고 있는 사람도 됐죠? 완벽한 설명.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엉뚱하게 답 고르지 마시고요. 장담 못하겠어요. 야! 다음에 나오는 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이게 제가 어제도 슬쩍 얘기했지만 증명은 안 할 거고요. 증명은 계약하면 하고요. 오늘은 외웁니다. 무슨 식에 루트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싫다. 이겁니다. 절대 다짜고짜. 다짜고짜 외우셔야 됩니다. 증명을 안 한다고는 했는데 그 과정만 슬쩍 얘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건 수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죠? 점이 여기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잘 보인다.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건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요 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이렇게. 우와 대박. 왜? 아 여기다 대고 그려서? 네. 그래서 요 노란색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점의 좌표를 찾아버리는 거야. 교점. 이 수선의 발을 찾아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 요 점을 지나면서 얘한테 수직인 직선을 찾는 거야. 요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가지고 얘랑 얘의 교점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걸 잘 정리하면 이해가 된대요. 하하. 그러니까 외우세요. 아니 뭐 플러스야 플러스야. 야 이거 플러스야. 이상해. 플러스야. 왜 마이너스를? 아니 플러스야. 플러스라고 써 있어. 플러스라고 써 있어. 네, 잘안 네 눈이 안 좋은 거야. 책 봐. 그러니까 저게 저게 거리라고요? 이게 거리예요. 요 길이. 아 진짜 어렵다. 이게 뭐야? 야, 다짜고짜 외우라는 공식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왜 그래? 아 위에가 너무 복잡하게. 그럼 저 상부에 있는 점은 어떻게 찾아요? 요거요? 네.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얘랑 연립해서 교점 찾는 거예요. 엄청 복잡하고 더러워요. 그래서 안 한다고. 수업 시간에 이거 시험에 증명하라고 하면 아, 네. 진짜 않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아마 할 거예요. 어떡해. 안할 리가 없죠. 증명할 거야. 네. 이태원 개똥. 저기 소리 들어가. 예은아. 소리 들어가. 태원 쌤이 모를 거예요. 자, 생긴 모양은 이렇게인데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옆에다 제가 다시 쓸게요. 지나가는 점 하나를 x1, y1 이건 당연히 숫자겠죠. 좌표니까요. 또 하나 직선 누구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에요. 보통 이렇게 는 0의 형태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거리는 이제 얘는 그냥 거리란 뜻인데 분모엔 누가 들어가냐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에요. a, b는 어디 있는 숫자냐면 x 앞에랑 y 앞에 들어있는 개수예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그리고 분자에 누가 들어가냐면 이 좌표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그리고 나서 거리니까 절대값 씌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화면 계속 멈춰요. 넌 저거 보지 말고 이거 보세요. 네. 아, 실컷 설명했는데 아까 봤어요 저.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거. 저거 밑에 저거니까 저 x1 저거랑 a랑 곱해갖고 위하고 거리잖아요. 거리. 위에 절대값 씌우고. 이상한 소리 하세요. 그래서 나 들었어요. 아, 뻥치지 마. 난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 x, y 앞에 있는 개수들 제곱해서 더하고 네. 이거 좌표 대입하라고 했어. a랑 x1을 곱하라는 소리 내가 언제 했어? 그렇네요. 이거 좌표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대입해서 쓰는 건데 혹시 음수 나올까봐 거리니까 절대값 씌우는 거라고. 오케이?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 앞으로 계속 쓸 거고요. 원에 가서도 또 써먹게 될 거예요. 도형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거 보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미안하지만 다짜고짜 외우세요.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루트는 왜 싫은 걸까요? 식을 정리하다 보면 루트가 생긴대요. 문제로 아예 가보면, 아이고, 만들면 자로 재. 천재인데? 자로 재가지고 답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왜요? 숫자가 더러워서. 그럴 리가 없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중학교 때는 많이 나왔는데. 진짜? 진짜? 너 깍두기로 맨날 맞은 적 쟀어. 없는데? 깍두기 들고 다녔냐? 1번, X축 위에 점 P가 있고요.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을 때 P의 좌표를 구하래. 근데요. 네. 그 식을 할 때 그 A제곱 플러스 B제곱 하잖아요, 그때. 근데 그걸 아무 식에다 지원해도 상관없는 거죠. 아무 식에다가 뭐야? 아까 두 식이 있는데 한 식에서 골라서 해야 되거든요. 얘는 두 개를 다 해야죠. 아, 두 개 다 해야 돼요? 아니, 지금 얘는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 X축 위에 어떤 점 P가 있는데, 요 직선,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요. 뭐 하나는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요? 거리가 같대요. 뭐야?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아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P 찾으세요라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을 두 개 찾아야죠. 그죠? 그래서 일단 X축 위의 점이란 얘기니까 Y좌표가 0이다 그 얘기가 될 거고, X축 위의 점이니까 왜 그런 눈이야? 아, 좀 그죠? 그래서 요점 좌표를 P컴마. 그래 P, 0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Y좌표는 0이니까요. 그죠? 그럼 이제 얘한테서부터 얘까지의 거리 구해볼 거예요. 네. 어허? 아, 누가 부를 거야? 아니. 그래. 혜영이 불러. 거리 D는 루트 분모의 루트 4 4 플러스 1. 플러스 1. 우와. 분자는? 조금 어렵다. 분자는? 알아요. 절대값 씌우고 절대값 씌우고 2P 2P 플러스 1 플러스 1. 절대값.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네. 우와. 그죠? 뒤에 건 누가 할 건데? 짜요. 네. 분모의 루트 루트 1 1, 4, 플러스 4. 분자는 절대값하고 절대값하고 0. 네. 아, P는 P, 0이야. P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끝. 봐. P, 0이잖아요. 여기 P, 여기 0이잖아. 왜 없지? P 빼기 2. 아, 그러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 근데 뭐래? 얘랑 둘이 같대. 분모는 둘 다 루트 1이니까 날아가겠다. 그죠? 그러면 절대값 2P 더하기 1이 절대값 P 마이너스 2래요. 어쩌지? 제곱. 제곱해서 제곱해도 되고요. 아니, 그냥 별로. 근데 절대값이니까 이거 뭐 비슷한 걸 하지 않았나? 뭐 이런 건 막 어떻게 하다 보면 막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있는 거지. 네. 굳이 제곱 안 해도 된다고. 절대값이랑 절대값이 같다는 건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양수 음수거나 음수 양수면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럼 여기선 P가 얼마래? 여기선 P가 얼마래? 1. 이 아니고 네. 뭐지? 3P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점이 두 개라는 이야기야. 봐봐. 그러면 그림으로 대충 그려. 이거 배웠던 것 같아. 깜짝이야. 그림으로 대충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근데 갑자기 너 그래 깜짝 놀랐어. 쌤, 그 사이에 있는 그 수직인 거랑 그 바깥쪽에 사이드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자취 가서 나와요. 아, 비슷한 거야. 잘했어. X축, Y축에 직선을 두 개 그려보면 얘는 네.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1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생긴 직선이고요. 얘는 귀찮아서 그런데 X절편, Y절편을 찾아보면 X절편은 2,0이고요. 네.
y절편은 0,-1이에요. 네. 그러니까 0,-1하고 뭐라고? 2,0이라고요? 이렇게 해야? 네. 진짜? 더 더럽네. 뭐라고?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물어봤다고? 나 맞게 그렸니? 저 길쭉 저 서 있는 게 앞에 거고 누워 있는 게 네. 뒤에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찾은 P는 누구냐면 X축 위에 있는 점인데 거리가 같대요. 찾은 게 마3,0이랑 3분의 1이거든요. 마이너스 3이면 어디 있냐면 여기쯤에 있겠다, 그지? 네. 그럼 여기에서부터 거리를 살펴보면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아이고, 마3이니까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둘의 거리가 같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3분의 1인데 3분의 1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다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오더라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림으로 못 찾고요. 식으로 찾아야죠, 이건. 식으로 식이 4개를 찾아야 돼요. 아니, 다 찾았다고 끝났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서 길어지는 연결되는 그 식을 찾아야 돼요. 좌표 구하는 거니까 저거 아니에요? 좌표 구하는 거잖아. 아. 다 구했고 맞게 구했는지 그림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림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생겼더라라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럼 저거 아니 좌표를 구하여라 그럼 저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3,0 3분의 1,0 이렇게 두 개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더라라는 말입니다. 괜찮죠? 그리고 보너스로 혜영이 얘기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요 직선하고 요 직선 얘기하는 거지. 네. 이거 수직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네, 네. 네, 맞아요. 이건 좀 이따가 자취하러 가서 얘기하고요.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기억만 나. 두 번째 2번 5,3에서의 거리가 2고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래요. 5,3에서의 거리가 2래. 네. 이걸 가지고 먼저 식을 나타내기가 약간 불편합니다. 조금 많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엄청 식이 더럽잖아요.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2래. 복잡하게 생겼는데 뒤엔 또 뭐래요? 2,1을 지나는 직선이래요. 그나마 얘가 좀 출발하기에 문제를 시작하기 좀 낫죠. 왜냐면 2,1을 지나는 직선은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려면 두 개 필요하다고 그랬어.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 이제 지나가는 점이 나왔잖아요. 네. 기울기만 미지수로 뚫어 놓으면 되죠. y-1은 m의 x-2다. 네. 요 직선이랑 요 점 사이의 거리가 2구나. 라는 소리가 되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할 때는 다 한쪽으로 몰아서 는 0 만들 거니까 mx 마이너스 y 이번엔 누가 부를 건데? 누가 부를 거야? 이 직선이랑 5,3이라는 점이래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d는 루트 분모 안에 루트 m제곱 플러스 4. 아니 m제곱 아니 1. 플러스 1이죠. x 앞에 개수, y 앞에 개수. 네. m하고 마이너스 1. m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둘이 더한 거. 분자는 뭐 들어간다고요? 좌표를 대입하라고.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 5m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m 더하기 1. 절대값. 얘가 얼마다? 야 아니 왜 0이야? 2다.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m을 찾는 거고요. 좀 막 절대값 있고 루트 있고 불편하잖아요. m을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뭐 했으면 좋겠냐면 분모에 있는 거 1위를 올리고 양변 제곱해버리면 되죠. 절대값도 날아가고 루트도 날아가니까. 그래서 얘부터 1위를 올리면 절대값 3m 마이너스 2예요. 이게 2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겼고요. 괜찮죠? 양변 제곱하면 9m제곱 12m 4가 4m제곱 더하기 4예요. 요거 제곱하면 4 되는 거야. 2 아니고. 네. 좌변 다 넘기시면 5m제곱 마이너스 12m는 0입니다. 네. 그래서 m이 0인 거랑 5분의 12인 거랑 두 개가 나오네요. 그럼 결국 직선은 뭐다? m에다 0 대입하면 우변 날아가니까 y는 1. 이게 하나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다가 5분의 12 집어넣으면 y는 5분의 12x
이야. 24. 19냐? 마이너스 5분의 19.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 아니 뭐. 아 이거 야 5분의 19 정도면 됐지. 뭐 5억분의 190 이런 것도 아니고. X가 뭐였어요? 예? 아니, m이 요거 두 개니까 이걸 이제 여기다 넣는 거지. 5분의 19 아닌데? 뭔데요 지금? 왜 아니야? 17-9 맞죠? 답 저거 아니야? 뭔데? 맞는데요 저? 뭐야? 저게 왜 저거야? 아니 잠시만. 아 5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안 나왔어? 왜? 맞는데. 아 맞구나. 5를 너 왜 나한테 왜 그래? 아 5를 안 곱했어요. 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원하는 직선이 되더라라는 거고요. 얘도 답은 끝났어. 이렇게 식으로 찾는 건데 공부하는 중이니까 그림 한번 그려보자고요. 야, 될까? X축, Y축 5,3이 1, 2, 3, 4, 5, 1, 2, 3 여기 있어요. 여기가 5,3이라는 점이고 여기서 거리가 2인데 2,1을 지나는 직선이래. 여기가 2,1이거든요. 그러면 문제에서 뭐 나왔냐면 기울기 0인 거랑 기울기 5분의 12인 거 나왔어. 기울기 0인 건 누구다? 이거라고요. 이렇게 생긴 직선. 5분의 12인 녀석은 이렇게 생긴 녀석. 그래서 거리를 살펴보면 얘도 거리가 2고 얘도 거리가 2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그려진다고요. 얘는 그림 가지고 어떻게 찾을 수 있겠다. 그지? 왜냐면 이거 이렇게 평평하게 생긴 녀석이고 얘네들이 y좌표가 딱 2 차이 나기 때문에 거리가 2인 거 찾으세요. 그러면 아 이렇게 생긴 상수함수면 되겠구나 싶은데 얘는 그림 가지고 못 찾습니다. 대충 여기쯤에 있겠구나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결국 식이 아니면 찾을 수가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 가지고 찾아보면 두 개 다 찾아지고요. 이거 간혹 자, 이 그림 왜 그러냐면 그림을 안 그리면 못 푸는 문제도 가끔 있거든요. 요거 두 번째 거를 이게 자꾸 늘어지지? 그래도 안 돼. 해야 돼. 두 번째 거 문제를 제가 살짝 바꿀게요. 바꿔도 되죠? 네. 좀 쉬운 걸로 할까? 점이 2,1 말고 3,1로 할까요? 3,1을 지나는 거야. 앞에 건 똑같아요. 5,3에서의 거리가 2인데 3,1을 지나는 직선의 관계 찾으래. 그러면 y-1은 m의 x-3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얘랑 제 거리가 2래요. 그래서 얘를 또 한쪽으로 다 몰아가지고 mx-y-3m 더하기 1은 0이고요. 얘랑 5,3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야. 그래서 거리 구해보면 분모에 m제곱 더하기 1이고요. 분자는 절대값 5m 빼기 3 빼기 3m 더하기 1. 얘가 2더라 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요것만 우변으로 넘기시면 절대값 2m-2가 맞지? 2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고요. 제곱하시면 4m제곱 마이너스 8m 더하기 4가 4m제곱 더하기 4예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도 없어진다? 그래서 m이 0인 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잖아요. 그러면 3,1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울이 0이야! 그랬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말한 것처럼 요 길이가 2구나 라는 게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 또 있어요. 누구냐면 이렇게 생긴 거. 얘도 요 거리가 2예요. 왜냐면 이거 x좌표가 3이기 때문에. 이거는 x는 3 이렇게 생긴 직선일 거잖아요. 그죠?
이건 그림이 아니면 못 찾는다고. 얘는 식으로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m의 미지수가 뚫려 있고요. m이 0이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잖아요. 식으로는 안 나온다고. 이건 그림으로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네. 알았어요. 문제를 이제 많이 풀다 보면 느껴질 텐데 직선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래 m이 2개여야 돼. m 2차식이 될 게 자명하거든요. 근데 2차가 날아가서 하나밖에 안 됐잖아요. 약간 이상하다.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면 찾을 수 없는 m이 하나 숨겨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림 그리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러졌어. 발 밑으로 들어갔어, 가연아. 밟으면 막 더러워질 것 같아. 제가 쓸게요. 주세요. 한 번만. 제가 쓸게요. 자, 다음은 삼각형 나왔는데 삼각형 넓이 구하세요 해요. 문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아? 그거 왜 저한테 물어보니까. 죄송해요. 그게 왜 이렇게 많아? 할 게 많잖아. 연습 문제도 10분까지 있어요. 중요하니까요. 양심 없는 거. 그게 왜 필요하지? 대학 가려고요. 실생활에 정말 필요가 없어요. 네가 배우는 것 중에 실생활에 필요한 게 뭐가 있어? 방정식. 그게 왜 실생활에 왜 필요해? 일본 야, 네 실생활에 필요한 건 그런 거잖아. 사칭연산. 요리하기 뭐 이런 거. 청소 빨래하기 뭐 이런 게 실생활에 필요한 거지. 가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현모양 저요. 10번. 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세요예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얘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대충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려보면 4,7이에요. 1, 2, 3, 4, 1, 2, 3, 4, 5, 6, 7. 여기가 A고요. B는 1,1이래요. 여기네요. B가 1,1이고 C는 8,5래요. 4, 5, 6, 7, 8, 1, 2, 3, 4, 5. 여기가 C입니다. 막 생긴 녀석이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거든요. 대충 그렸지만 직각삼각형 아닌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직각삼각형이네. 모른다 치고요. 이게 어떻게 알아요? 그림을 잘 그리면 알아요. 인간각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울기가 얼마냐면 3의 6이니까 2죠. 네. 여기서 여기는 4의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얘는 기울기가 2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수직이에요. 여기가. 근데 그런 거 모른다 치고 삼각형의 넓이 구할 거예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수직이 찾아지면 그냥 밑변 높이 하시면 되고요. 그건 너무 쉬우니까. 이 문제에서 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 알아요. 밑변 길이 구한 다음에 점 사이 구해서 구는 거.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밑변이라고 보는 거야. 이 밑변의 길이는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 가지고 구하시면 되죠. 네. 1,1에서 8,5까지래요. 이 편분의 길이는 얼마예요? 7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의 루트. 근데 왜 걔를 밑변으로 점프하고? 그건 제 마음이에요. 얘가 밑변이면 얘가 높이 되거든요. 재미없잖아요. 루트 65? 49랑 16이면 그러네요. 65네요. 오메.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밑변의 길이에요. 그럼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높이는 그림에 표시해 보면 얘죠. 네. 얘가 높이인데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할 거라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고 그 직선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고요. 네. 그러면 그게 높이가 되죠. 네. 그럼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기울기 얼마다?
왜 싫어? 7분의 4. 7분의 4. 네. 그죠? 지나가는 점 1,1로 합시다. 저게 작은 숫자니까. Y-1. y-1은 7분의 4, x-1.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요 직선에서 저 점까지의 거리 구하세요. 뭐 거꾸로죠. 저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세요. 그래서 이제 얘를 한쪽으로 몰 건데 분모에 7 좀 빼기 싫잖아요. 그래서 7을 다 곱하고 갑시다. 그러면 7y-7이 4x 빼기 4고요. 우변으로 다 모아보면 4x-7y 더하기 3은 0이네요. 요 직선이랑 4,7 사이의 거리 구하는 겁니다. 거리 d는 분모의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인데 그거 아까 65라는 거 계산했으니까 여기 65. 분자는 4, 4, 16, 7, 7이 49 더하기 3이에요. 그래서 일단 없어질 거 빤히 보이니까 유리화 하지 말고 갑시다. 루트 65분의 분자는 요거 둘이 먼저 계산하면 19야. 그럼 40 뺄 거니까 마이너스 30이네요. 절대값 붙이면 30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누구냐면 루트 65분의 30. 요 파란색 선분의 길이 삼각형의 높이더라. 되죠? 그래서 이제 넓이는 2분의 1 밑변 높이. 이렇게 생겼겠네요. 15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죠? 네. 그래서 얘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이 세 꼭지점의 좌표가 다 나와 있을 때 첫 번째로 시도하는 거예요. 책에서 여러분한테 첫 번째로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활용하라고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조금 불편하잖아요. 두 점 사이의 거리야 뭐 자주 구하니까 그렇다 칠 건데 직선도 구해야 되고 구해놓은 직선 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구해야 되거든요. 약간 불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알려드린 게 뭐가 있었냐면 직사각형 만드는 거였다고요. X좌표 제일 작은 거 여기, X좌표 제일 큰 거 여기. Y좌표 제일 작은 거 여기, Y좌표 제일 큰 거 여기. 이렇게 빼는 거야? 그래서 커다란 직사각형에서 직각삼각형 3개를 빼는 거라고요. 그죠? 그럼 커다란 직사각형은 가로 길이가 얼마겠어요? 여기 X좌표 8이고 여기 X좌표 1이니까 7. 세로 길이는 여기 Y좌표 1, 여기 Y좌표 7. 여기는 6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커다란 직사각형은 가로 길이 7, 세로 길이 6. 6, 7, 42고요. 여기서 왼쪽 위에 거 뺍시다. 이렇게 생긴 거. 가로 길이가 3, 세로 길이는 6. 9. 9. 그 다음 요 밑에 거 뺄까요? 가로 길이 7, 세로 길이는 4. 14. 요 위에 건. 가로 길이가 4. 세로 길이는 2. 넓이는 4. 그래서 쪼로록 빼시면 18에 27이니까 27 빼시면 15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다. 그죠? 이것도 귀찮으면 하나 더 있죠. 사선 공식이라는 거 있어요. 괜찮아요. 신발끈 공식 아니면 사선 공식 이렇게 불러요. 이제는 요거 외우셔야 돼요. 제가 계속 나중에 할게요 그랬는데 이제 삼각형 넓이 나왔으니까 요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반화 시켜보면 좌표 3개가 필요하죠. x1, y1 꼭지점 3개 얘기하는 거예요. y2, x3, y3 이렇게 3개고요. 이거 가지고 넓이를 구할 땐 2분의 1 삼각형이니까요. 이렇게 짝대기 길게 그어요. 마치 절대값처럼. 그 다음에 좌표를 순서대로 쓰는데 x1, y1, x2, y2, x3, y3 그리고 맨 앞에 있는 x1, y1을 한 번 더 씁니다. 저것도 귀여워. 나도
이렇게 해놓고 나서 계산은 어찌 하냐면 2분의 1의 절대값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죠. x1, y2 더하기 x2, y3 더하기 x3, y1. 이게 정석에 써있어요? 몰라요. 제가 쓸게요. 비슷한 게 있어요. 밑에 보시면 밑에 있어요. 네. 그리고 봐봐. 일단 봐봐. 보고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 반대로 요렇게 x2, y1 더하기 x3, y2 더하기 x1, y3 해서 둘이 빼가지고 절대값 씌우시면 넓이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어떤 순서요? 바뀌어도 돼요. 아 진짜. 여기서 눈여겨보실 건 뭐냐면 이 점 중에서 누굴 제일 처음에 쓰느냐 니네 마음이에요. 어차피 맨 앞에 쓴 거 맨 뒤에 한 번 더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x1이라고 보고 누구를 두 번째 점이라고 보고 누구를 세 번째 점이라고 볼지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대신에 맨 앞에 쓴 걸 맨 뒤에 한 번 더 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제가 쓸 때는 요렇게 곱해서 더한 거에서 요렇게 곱해서 더한 걸 뺐는데 어차피 빼서 절대값 씌울 거거든요. 차이를 보는 거라서 주황색을 먼저 계산하고 노란색을 빼셔도 돼요. 얘네들에서 얘네들을 빼가지고 절대값 씌우셔도 상관없다고요. 어차피 빼서 절대값이니까. 오케이? 2분의 1 안 빼먹도록 조심하시고요. 요렇게 해서 넓이를 재가지고 넓이를 실제로 구해보면 지워버렸네. 8,5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에 짝대기 그어놓고 아무거나 맨 앞에 쓰시면 돼요. X좌표, Y좌표를 순서대로 쓰는 겁니다. 1, 1, 8, 5 그리고 맨 앞에 쓴 거 한 번 더 쓴다고요. 4, 7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요. 절대값 요렇게 4, 5, 56에서 이렇게 7, 8, 20 그럼 얘는 60? 5? 얘는 35 30 반띵 그럼 15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넓이도 구할 수 있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어드바이스 2번에 보면 책으로 해볼까요? 요거 여기까지는 지워도 되죠. 요 기본 문제에 어드바이스 두 번째 보시면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하나 나오죠. 네. 요거 증명하세요가 연습 문제인가 봐요. 근데 이거를 하나가 0,0이고 하나가 이렇게 생긴 경우에 이렇게 간단한데 이게 지금 우리가 찾은 건 꼭지점 하나가 0,0이 아닐 때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책에서는 이걸 활용하려면 1,1인 녀석을 0,0으로 평행이동을 시키래요. 그 말은 얘가 0,0으로 옮겨졌다는 건 이거는 7,4가 됐다는 거고 얘는 뭐냐? 얘는 3,6이 됐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0,0, 3,6, 7,4 가지고 삼각형 넓이 구하면 똑같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예 그냥 셋 다 0,0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어찌 되는지 일반화되어 있는 식을 기억하시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하겠죠. 그래? 하나가 0,0일 때는 증명하는 거 여기 나오는데 이거는 뒤에 연습 문제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셔도 똑같이 15라는 값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자취문제 2개고요. 자취문제는 우리 좌표평면 할 때도 얘기했는데 뭐 일반화된 식이 있다기보단 내가 구해야 되는 점을 x, y라고 두고 관계식 잘 설정해 보세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보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찾으래요. 점 2개 아예 좌표 나왔고요. 내가 찾아야 되는 점이야.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둘 거라고?
x, y. 그 다음 뭐 한다고? PA랑 관계. PB랑 같다. 봤다. 아, 거리가 같다며. 그러니까 선분 PA의 길이는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의 루트. PB는 x-6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루트. 얘네 둘이 같다. 그럼 둘 다 왕창 루트잖아요. 날림 되죠, 제곱해서. 네. 속의 것만 쳐다보면 이거 전개 바로 하자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y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9가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6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 그래서 없앨 거 없애면 x제곱이랑 y제곱은 알아서 이렇게 싹싹 사라져 주고요. 좌변으로 싹 다 넘겨볼까요? 넘겨보면 4x, 마이너스 4x, 12x니까 8x. y는 요거랑 요거네. 맞아? 마이너스 4y. 숫자는 어떠 13이고 37, 13? 마이너스 24. 이래요. 이렇게 생겼네요. 좀 배기 싫으니까 4로 나누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y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가 내가 원하는 점의 저치고요. 써놓고 나서 보니까 뭐가 됐어? 직선이 됐어요. 근데 이 직선의 정체를 또 그림으로 파악을 해보면 는 아니죠. 얘죠. 이것도 그림을 대충인 척 정밀하게 그려보면 x축, y축에 2,3은 여기쯤에 있고요. 6,1은 2, 3, 4, 5, 6,1 여기에 b가 있어요. 뭐 얘기했냐면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찾으래. 찾아보니까 누구라고 나왔냐면 y는 2x 빼기 6이거든요.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6이에요. 3이랑 기울기가 2니까 대충 직선 그어 보면 이렇게 생겨서 됩니다. 얘가 내가 원하는 점의 저치예요. 그림에 표시를 해보면 이런 거잖아.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래. 그럼 이런 점이라고요. 얘랑 거리가 같다 그 얘기예요. 그죠? 이런 점도 마찬가지라고. 얘랑 같더라라는 거야. 걔만 있는 거 아니라. 아이씨. 망했어. 이렇게 그거 보면 얘랑 얘도 길이가 같겠죠. 당연히 밑에도 이거랑 이거의 길이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모으면 얘가 된다는 건데 그려놓고 나서 보니 누구냐면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이더라 라는 소리예요. 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풀어도 답은 구할 수 있는데 자주 나오는 녀석이고요. 여기저기 활용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은데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이겠구나 라는 거예요. 오케이? 되죠? 그럼 얘를 조금 더 확장해보면 자꾸 말이 길어진다. 이 문제를 좀 더 확장해보면 우리 그 점과좌표에서 여러분 푸는 거의 초반에 나오는 예제 중에 누가 있냐면 점 3개 주고요. 삼각형이래. 외심의 좌표 구하세요. 어디 했죠? 그래서 내가 외심 뭐야 그랬더니 동그라미 그래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막 생긴 삼각형 있어요. 외심 구하래. 네. 외심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건 무게중심이고. 외심. 아, 그 변에다 반으로 잘라갖고 만나는 좀 그거 이제야 쓰시네요. 아, 이거. 있는데 왜 그 펜 안 쓰고 분필 쓰세요? 아니, 불편해요. 한번 써주시면 안 돼요? 이게 이게 딱 정밀하게 안 돼. 내 손이 더 정확해. 원은 맞지, 이거? 막생긴 삼각형 이렇게 있다고 치면 요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외접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외심이라는 건 뭐였다고? 삼각형 외접원의 중심. 이 원의 중심 찾아라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잖아요. 그럼 이걸 실제로 찾는 방법은 뭐였다고? 가계 이등분. 각 아니고 변의 수직 이등분. 아니 그게 아니에요? 각이에요? 가계 이등분수 아니에요? 아 맞네. 맞잖아. 각이요. 아니, 아니, 열심히라며. 아 잠시만요. 아니 각 누가 봐도 각 이등분수 아닌데 저거? 아, 어제 대답했잖아, 너. 아 이거 어떻게 찾는다고? 꼭지점에서 꼭지점에서부터 거리가 같다고. 원이잖아. 가계 그거였어요. 넌 그 말 하지 않았어요. 가계 뭐라고요? 이등분수. 다시 무슨 가계 이등분선이야. 각을 이등분하면 안 되고. 그건 내심이에요. 꼭지점. 꼭지점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다 같다고. 내가 하고 싶단 말이 저거였는데. 아니 구하는 법 찾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 찾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찾았었냐고. 이렇게 찾았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렇게 찾았다고요. 찾을 때 이렇게 찾았다고. 반으로 자르잖아. 각을 자르는 게 아니라고. 자꾸 이상한 고집 부리지 마.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 이렇게 해서 좌표 평면에서 외심 좌표 구할 때 이렇게 구하거든요. x, y라고 두고 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같다. 이렇게 찾는데 보면 이 얘기지. 꼭지점 하나 생략하고 요거 두 개만 생각해 보면 결국 뭐래? 얘는 어디 있는 녀석이라고? 여기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이라고요. 이 점은 요 점과 요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 선 위에 어딘가에 있어야 되고요. 또 얘랑 얘로부터도 거리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 선 위에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점과 이 점으로부터의 거리도 같기 때문에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 선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심의 좌표를 찾을 때는 여러분이 좌표를 찾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같다 이렇게 찾는데 실제로 야 종이에다 그려봐 그러면 작동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각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가지고 교점 찾는다고. 이거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뭐였다고?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다고.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며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다고. 외심이. 마찬가지로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고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어요. 만나는 점 여기라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 그 푸는 과정에 보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이 두 거리랑 이 두 거리랑 같다 그러면 xy 1차식 만들어지고요. 얘랑 같다 그래도 xy 1차식 만들어지고요. 둘이 연립해서 찾으면 결국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의 교점 찾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니들도 모르게 그렇게 찾고 있다고. 너희들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걸 제가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 꽤 자주 나온 녀석이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 마지막 자취 문제는 가계 이등분선 이란 뜻이에요. 보시면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치를 구하세요 거든요. 어우 칠판이 더러워. 제가 뭔가 좀 잘게.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얘니까 역시나 이 녀석을 x, y다 이렇게 둘 거라고요. 네. 이제 저기 x, y가 또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x, y라고 두고 할게요. 네.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대요. 그러면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세요죠. 또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세요예요.
그래서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해보면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5고요. 분의 요거 대입할 거예요. 절대값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요 점이랑 요 직선 사이의 거리도 분모는 루트 1의 제곱에 2의 제곱 더할 거니까 5고요.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런데 이거 둘이 같더라예요. 분모는 둘 다 루트 5다, 그죠? 날라가겠죠? 분자만 쳐다보면 되는데 양쪽 다 절대값 붙었어. 이거 어떻게 하겠다고? 둘 다 그대로 두거나 한쪽을 마이너스.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면 그냥 똑같이 생긴 거고요. 둘 중에 하나가 양수가 하나가 음수면 그냥 마이너스 아무 때나 붙이면 되고요. 네. 그래서 나오는 건 분모 날리면 이렇게 생겼지만 실제로 얘가 답이 되려면 이렇게 생겼던가 아니면 2x-y-1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던가. 그죠? 그래서 정리를 마저 해보면 이거는 좌변으로 싹 넘길까요? x 마이너스 3y는 0. 얘는 3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 쓰셔야 답이 되는데 얘도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려보면 x축 y축 요거 두 개를 노란색으로 그려보면 얘는 y는 2x-1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1하고 2분의 1이면 1하고 2분의 1이면 이렇게냐? 네.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근데 뭘 원했다고? 두 직선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원했다고요. 그림 그려보면 얘는 y는 3분의 1 x죠. 대충 요거 주황색으로 그려보면 3분의 1 x니까 요렇게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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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아 요거 지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황색 직선 두 개가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주황색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은 노란색까지의 거리, 노란색 거리까지 둘이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뭐 이런 점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 둘이 같아요. 얘뿐만 아니라 여기 위에 있는 녀석도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다시 보면 이런 뜻도 되는데 파란색을 먼저 볼까요? 요 노란색이랑 안쪽에 있는 파란색 가지고 생각해보면 삼각형 두 개가 되죠. 노란색, 주황색, 파란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네. 합동이겠죠. 그죠? 요 선부는 공통이고 파란색 길이 둘이 똑같고요. 그리고 둘 다 수직일 거잖아요. 합동이거든요. 그 말은 이 각도랑 둘이 같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황색 직선이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노란색 직선 두 개가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더라라는 말이에요.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 이렇게 생겼다고요. 또 얘만 있는 거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생긴 각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에요. 그 각의 크기를 2등분하는 직선, 그러면 주황색 직선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 문제 풀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걸로 누가 나오냐면 얘와 얘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2등분하는 직선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된다고요. 완전히 똑같은 멘트예요. 오히려 얘가 더 자주 나오는 녀석이고요. 각을 2등분하세요 라고 했는데 거리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까먹는다고. 제가 맨 처음에 지난 시간에 하면서 그 얘기했죠. 1번 예제 풀면서 내가 홍땡 씨였으면 이 예제 안 넣었을 거라고. 그게 뭐였냐면 x는 2랑 y는 1을 2등분하는 거.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얘는 실제로 각도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각을 찾아서 각을 2등분해서 기울기가 1이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 했다고 했지만 이 각을 찾을 수가 없고요. 운 좋게 찾았다 쳐도 이거 기울기가 90도거든요. 찾았다 쳐도 이 각도 하나 45도야. 그래도 이거 기울기가 얼마인데 모른다고. 숫자로 찾아보니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3인 걸 찾은 거지 실제로는 알 수가 없다고요. 알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각을 2등분을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각으로 찾는 게 아니라 거리 가지고 찾으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찾아 넣은 두 개는 지금 요 그림 정확하게 그린다고 그러는 바람에 약간 복잡해졌는데 대충 막 그려서 이렇게 생긴 직선 하나랑 뭐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 있다고 쳐봐요. 각을 2등분 해보면 한 녀석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한 녀석은 이렇게 생겼을 건데 그려진 노란색 직선 두 개는 항상 직선이에요. 수직이에요. 항상 수직이에요. 그죠? 왜냐면 이 각도랑 이 각도를 더하면 180인데 이거 반띵한 거고 요거 반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각도는 항상 90도가 되더라라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각을 2등분하는 직선 사실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똑같은 거다. 기억하셔야 돼요. 찾으면 두 개 나온다고 이렇게. 무조건 두 개. 무조건 두 개 나오죠. 그림 보면 무조건 두 개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문제 중에 보면 두 개 다 쓰기 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중 예각을 2등분하는 직선을 구하세요. 그렇죠. 그럼 얘죠. 그림 안 그려보면 못 구하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두 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해서 여기까지가 직선 이야기고요. 엄청 많다 그죠? 직선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활용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직선 설명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40분 20분